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손상대 TV 2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야, 지금 대한민국의 대선 시기는 곳곳에서 삐그덕거립니다. 그런데 그 속을 이렇게 한번 현미경으로 잘 한번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은 없고 모두가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바글바글한 것 같아요. 오늘날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이토록 고통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은 위정자들에 대한 이 처단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야권에서는 김종인, 김무성이, 여권에서는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골고루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전신만신 개개개개개개개 헌을 말하고 있고,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연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다시 권력 분산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여야 공론화까지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대연정을 밝힌 문재인을 필두로 지금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연정 또한 결국은 내각제로 가려는 꼼수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개헌이 진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개헌인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말하는 개헌과 연정은 모두 문재인의 퇴임 후를 겨냥한 것이자 결국에는 의원 내각제를 통한 낮은 연방제로 가기 위한 술수의 냄새가 짙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인지하시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중에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지식무장을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의 글을 소개할 텐데, 요즘 다양한 글을 읽다 보면 이 정권 말기에 다다라서 그런지 이제는 좀 할 소리를 하는 약간의 직설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태극기 세력, 아스팔트 세력, 4.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말한 이 글들을 오늘 두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적과 마주하고 있는가라는 이인재 전 의원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 더 풍요로운 국가, 더 행복한 국민을 위해 경쟁하는 공간이 정치다. 정치인이나 정당은 자신이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를 통해 나라와 국민에 봉사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정치인이나 정당은 노선과 가치, 적과 동지를 구분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적과 마주하고 있는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미국과의 가치동맹, 자유통일을 통한 통일국가 완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젊은이에게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 이것이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노선과 가치라면 적은 두말할 것 없이 민주당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다. 더욱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그 분노를 폭발시켰다. 내년 3월 대선 전쟁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이 국민의 힘에 부여된 지상 명령이다. 이 명령을 받들기 위해 새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그런데 그 지도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당 문정권의 불충, 반역, 무능, 부정, 부패를 질타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고 있는가? 아무리 보아도 새 지도부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정치적 비판과 공격의 타깃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전선을 흐리고 있다. 적의 나팔수달과 농담 따먹기식의 인터뷰를 즐기는가 하면 문재인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니 덥석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함께 뭉쳐 싸워야 할 동지에게는 싸늘한 눈길을 보낸다. 문 정권의 폭정에 맞서 투쟁한 강화문의 태극기 시민이 뭐 어떻다는 말인가? 그 시민들은 오직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에 일어섰을 뿐이다. 폭력을 부정하고 극단적 주장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을 거구고 강성파라니 용납 못할 망언이다. 지난 총선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동지들을 향해 음모론자로서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 아니 그들이 무슨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가? 그저 자동 개표 분류 시스템을 검증하고 재검표를 하여 진실을 밝히자는 것 아닌가? 지금 미국도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여부를 밝히기 위해 복잡한 재검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들도 음모론자들인가? 문정권의 대법원은 두 서너 달 안에 마쳤어야 할 재검표로 1년 2개월이 지난 6월 28일에야 재검표를 할 예정이다. 동지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국민의힘은 빨리 재검표를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부끄러워해야 할 지도부가 그런 동지들에게 거꾸로 침을 뱉는다. 새 지도부가 민주당 문정권보다 그 동지들이 더 적으로 처벌하는 것 아닌가 하는 혼란을 느낀다. 새 지도부는 당 밖의 잠재적 동지들에게 동지애로 접근하지 않는다. 윤석열, 안철수 등은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 문정권을 무너뜨려야 할 동지들이다. 함께 추구해야 할 정치적 노선, 가치, 목적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래야 민주적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세울 수 있다. 만일 단일 후보를 세우는데 실패한다면, 그래서 야권 분열 구도로 싸운다면 대선 승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새 지도부는 이 통합 파트너들에게 아주 성의 없이 또 원칙 없이 대하고 있다. 대통령 생각이 있으면 조건 없이 당에 입당하라는 식이다. 필수적인 통합 파트너가 아니라 그저 입당의 기회를 베풀 수 있는 인사의 하나라는 자세다. 참으로 통합이 요원해 보인다. 나는 새 지도부에 말한다. 적과 동지를 구분하라. 적을 향해 투쟁전선을 구축하라. 당 안팎의 동지들에게 동지에서 화합과 통합에 나서라. 이는 나의 명령이 아니라 당원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인재 전 의원이 상당히 전골 찔렀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우파, 아스팔트, 또 우리 뭐 박근혜 등 불법 탄핵, 거기에 항거하는 국민들, 그리고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거하는 국민들의 그 목소리를 이인재 의원께서는 실제 이제 집회에도 참여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는 이인재 전 의원만 아니라 국민의힘 모든 의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파라면 누구나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 체제나 국민의힘은 전혀 국민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선택에는 일시적인 2030의 지지 가치만 실제 투표를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마 뼈저리게 느끼고, 그 실패를 해서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몇 이름을 꼽자면 이씨, 하씨, 김씨, 유씨, 김씨 많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배지를 안다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대로 가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내 배지보다는 내 당보다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이런 정신의 정치인들 왜 대한민국에는 없는 겁니까? 22대 국회 나이 먹고 들어가려니까 쪽팔리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꼬라지가 더러워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하트기 때문이라도 대권 출마부터 해야 될 가능성이 서서히 다가옵니다. 나라 일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는가라는
우리 자유수호포럼 구상진 변호사님의 이 글이 아마 이 성명서 같은데 제가 이걸 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포럼의 아마 대표되신 분이 구상진 변호사님인데 여기서 나온 성명서를 이제 보내오셨는데 성명서 내용을 하고 한번 들려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을 당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받을 일을 하지 않았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다. 그 광란의 탄핵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무너졌고 국민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가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법 폭력 조직에 굴복하는 비겁한 국민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삼류국가로 낙인 찍힐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 대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종북 좌파들이 기획한 공산혁명기도였다. 그들은 박 대통령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탄핵을 장기간에 걸쳐 계획해왔다. 촛불 폭거로 정권을 잡은 후에는 선전선동을 앞세우고 법치와 언론을 말살했고 역사를 달주하고 문화를 오염시키면서 사회주의 법제도들을 양산하고 있다. 민노총과 정교조를 좌파 권력의 죽으로 육성하면서 선량한 국민을 개돼지로 사육해왔다. 이렇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종북 좌파들이 배신자들과 부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일으킨 사회주의 정변이었다. 선전선동과 폭력으로 정권을 찬탄한 광란의 반역 노릇이었다. 그런데도 과거를 묻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주장하는 그대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탄핵의 전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역자, 배신자, 부역자 등을 찾아내고 반국가 행위를 한 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지엄한 역사의 명령임을 모르는가? 그래야만 정의가 바로 서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그래서 탄핵의 강을 그냥 건너자고 말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 땅에서 숨쉬는 국민이라면 국민과 역사 앞에 섰고 대지하고 정치판을 떠나라. 정치 생존을 위해 자행해온 추잡한 야업과 공작, 그리고 배신의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나무들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라. 야, 우리 자유수호포럼 이거 진짜 뭐 제가 수도 없이 해왔던 얘기고 이렇게 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인재 전 의원님 글이나 우리 구상진 변호사님이 계시는 자유수호포럼 이 성명서에 나타난 글, 어느 인간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네. 이거 정치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광란의 탄핵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는 무너졌고 국민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밝혀진 진실을 인정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다 밝혀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이 정권만 아니라고, 저 국민의힘의 62적 때문에 저것들만 아니라 그러지. 대한민국에 알만한 사람은 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6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1시부터인가 그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법조 세미나 2차 세미나가 있을 텐데 그때도 저희들이 중계를 해서 보내드리면 굳이 거기에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지침 때문에 뭐 여럿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뭐 분들만 초청이 될 거로 보는데 나머지 분들은 오시지 못하더라도 같은 마음에 같은 동참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 커뮤니티에 카드뉴스로 올려져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출연하고 누가 출연하는지 한번 보시고 관심과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